여러분 오늘 사회를 맡은 김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행사 진행을 맡아주는 최선호 조교입니다. 좀 이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3권 출판 기념회와 바다 공부모임 제3라운드 종강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을 하고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가 이제 주최를 합니다. 행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CJ 법학관 지하 베리타스 홀과 온라인 동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에도 한 2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오늘 그 행사장에도 지금 한 40명 정도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개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좌장이신 정규수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개회사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예. 예. 제가 한국선영으로 매일 그 시작할 때 인사말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헛개를 모임을 갖고 또 바다 저자와 대화가 벌써 세 번째 지금 출간을 했고 그 출판 기념회를 먼저 하고 이어서 126강, 127강 강의 중 강의를 하는 그런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다 저자와 대화가 회를 거듭해서 120여 회에 이르다는 이게 생각해보면 대단한 업적 같아요. 왜냐하면은 격주로 했으니까 이게 한 주에 두 강좌씩 강의를 한다고 그래도 한 해가 한 40여 회 한다고 생각하면은 3년이 꽉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50공부 3년 하면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바다를 주제로 하는 공부 3년이나 했는데 바다에 대해서 많이들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이 중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로 깊이 있는 지식을 공유를 하고 또 공동 정신사로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다 하면은 우리한테 그리 가깝지는 않았었지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죠. 바다 하면 언뜻 그저 떠오르는 것이 위험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다 뭔가 풍부하다,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다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장래를 짊어질 수 있는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선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바다를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꿈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고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급망 그런 말로 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해상 물류로를 잘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해상 물류 공급 체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확보라는 것이 지금 한미, 한일, 한중, 한러 이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어느 면에서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이용을 해야 되고 그걸 보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해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쉬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대자보가 되어 1권, 2권이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에 올랐었고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왔었죠. 이제 하나 더 도를 쌓아서 3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 책 한 권을 내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숨은 노고가 축적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권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중얼통한 대화를 통해서 바다 지식을 함양했고 공유했고 그걸 또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넘긴 그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처럼 그러한 줌을 통한 지식의 나눔 혹은 지식의 함양 혹은 지식의 공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진지한 토론회장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기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 시대를 가장 현명하게 넘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9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항상 서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훨씬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그런 획기적인 업적을 다한 것이고 이러한 업적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는 우리 김인현 선장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김인현 교수님은 굉장히 그 추진력이 왕성하시고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질 분이 아니죠. 4권, 5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10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면 정말로 바다에 관해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백과사전을 우리가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의 함양뿐이 아니라 그동안 쌓았던 각 분야에서 세부적인 경험, 체험을 그대로 발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 학습을 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벤트가 이러한 행사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출판 기념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 정말로 다 자부심을 가지실 만합니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룩한 이 성과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이벤트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큰 자부심을 가져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바다 제자와 대화 제3권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축사를 듣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불대학교 총장님께서 원래 좀 오시도록 하셨는데 오시지는 못하고 공부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번 동영상 한번. 네.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850명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총장 김동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여 만남을 자제하던 때인 2020년 9월부터 해운조선업계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오늘까지 127강을 공부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혹은 격주 토요일 저녁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해양인문학 등 통섭적인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의 학구열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법대의 김인현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공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과물인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3권 출판 기념회 겸 제3라운드 종강 기념 모임을 고려대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총장인 제가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해안을 잃어버릴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바다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의 표상입니다. 해운조선업은 무역 입국과 수출을 통한 대한민국 성장 신화를 최일선에서 이끌어온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바다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이는 교육 구국,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우리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닿는 면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또한 앞으로도 해운 조선산업 관련 과정을 잘 운영하면서 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통섭적인 이 공부 모임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우리나라 해운 조선 산업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도 해상법 연구센터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모임에 또 한 분이 좌장이신데 안광은 대표님이십니다. 뭐 경무 중에도 또 시간을 내서 지금 온라인에 와 계십니다. 대표님 좀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나요? 예, 예. 예,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 안광원 사장입니다. 우선 이런 모임을 갖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그리고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모임을 주관하시는 김인현 교수님, 또 이 삶을 이끌어가시는 권은희 사장님, 그리고 바다 모임에 참석하시는 정필수 박사님을 비롯해서 900여 명의 회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오늘 제 상권의 출판 기념회와 또 제 상강의 종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임을 함께 해주시는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해운조선해운 물류 최고위 과정 원외 여러분들도 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모임에서 발표된 명작들을 모아 제3권을 출판한 기념하는 모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모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업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자기 모든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재능 기부하는 그런 단순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함께 해주셨고, 또 오늘 또 제가 해외 컨퍼런스를 하루 종일 조금 전까지 해오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이런 모임을 소개를 해줬더니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감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일원으로서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는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임은 제가 늘 꿈꿔왔던 조선, 해운, 물류, 금융, 수산, 해상법 등 모든 각 분야에서 모인 최고의 전문가들과 또 기업이 경영인, 교수님들, 연구원들, 해양수산 분야 고위 공직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해운 물류, 조선해양 플랜트, 해양 역사, 해상법, 해양 사상문화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역사에 영원히 남겨질 유산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200명에서 이제 900여 명에 이르는 회원을 둔 이 모임이 해운, 해양 정책, 물류, 해상법, 조선, 해양사, 선박 금융, 수산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우리가 김현 교수님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또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께서 언제나 가지고 계신 모든 전문 분야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모임을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그 살아나는 조선해운 경기와 또 전 세계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조선해운 분야의 기회가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비대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모임을 진행을 했지만 어느 누구 한 분들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석해 주시는 그런 정성과 열성이 지금까지 이런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장점은 우리가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성원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도 쌓고 또 이 바다 관련 저자 전문가들이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한 컨퍼런스가 이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듯이 영원히 역사에 남을 그런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인류 조선, 세계 최고 해운 물류의 강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만들었고 앞으로 또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바다 이야기 제3권 출간을 축하드리고 제3강의 종강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도 좋은 말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KMI 김종덕 원장님, 또 회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3권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모임에서 발표된 22편의 역저가 담긴 이번 제3권을 비롯하여 바다 저자와의 대화 시리즈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 2권에 이어 제3권이 발간되면서 우리나라 그 어느 분야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한 최고 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여 이루어낸 바다의 혼이 담긴 역저 시리즈가 자리를 잡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크나큰 유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운, 항만, 물류, 조선, 금융, 수산, 환경, 역사 등 해양 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 융합의 지혜가 담긴 새로운 형태의 역저로서 그 가치는 감히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와 연구기관 등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해양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기업인들과 미래의 바다를 짊어질 후학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국민들께는 바다가 가진 숭고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참된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김인영 교수님께서 발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저자들께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오늘을 살아가는 동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기부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저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자분들과 바다 공부 모임 회원들의 노력은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자와의 대화 제3권이 안타깝게도 유작이 되신 고 김종길 고문님의 생전의 희생과 뜻을 기리며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 2권에 이어 제3권의 편찬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김인영 교수님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오며 김현빈 대표님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본 강의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참석해서 축하를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응원 드리오며 나눠주신 지혜가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정도입니다. 예, 김동도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창근 전 현대상선 HMM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제 육필회고라는 원고를 지금 또 쓰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그 공유망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창근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기 위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다 저자와의 대화 이제 3권을 출판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인영 교수님 그리고 김연빈 부회장님 그리고 출판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850명이나 되는 국내 바다 산업 관련 해서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부 모임인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제3권 발간에 제가 집필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저에게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읽은 책이 창발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동양 문명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던 유럽 문명이 1490년부터 그 이후 약 40년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인쇄술의 발달, 또 화약의 사용, 또 회계 체계의 확립 이런 모든 것이 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지금의 토대가 되고 있는 서양의 종교개혁이라든지 또 대항해 시대를 통한 그 국부의 창출 그리고 군사력이 강화돼서 군국주의가 일어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제도가 확립되는 이런 시대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 주도권을 찾게 되는 그런 초석이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 시대에 못지않는 그런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격동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구 문명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추진이 됐지만 이제는 세계화가 뒷걸음치고 치고 있고 다시 국수주의와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바다에도 크게 바다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AI 기술이 발달도 해서 우리 기존의 일자리가 재편이 되는 이런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서 바다를 연결고리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우리 바다공부 모임은 집단 지성의 장으로서 앞으로 환경 문제 또 AI 기술 발전으로 해서 우리 삶에 가져올 큰 변화를 미리 읽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연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미력이 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편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창발의 시대에서 나오는 1490년에서부터 한 40년에 걸친 그 서양의 그런 혁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지적인 그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부산에 계신데 우리 또 선박금융 분야에서 우리나라 뭐 산업과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이규환 교수님으로부터 또 축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또 좌장의 한 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한 좋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의 이기환입니다. 저도 이 공간에서 개근을 못했지만 가끔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850여 명이 참여하는 이 바다 공부 모임에서 또 바다 저자 전문가들이 10단 지성으로 22명의 저자가 참여해서 제3권을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출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 김민행 교수님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 우리 여러 축사를 해주신 분들이 주요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저자들 중에서 특히 저희 제자가 있다든지 또 해양금융 분야에서 또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발표를 하고 이 저서에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서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매번 또 좋은 주제를 찾아내시고 또 좋은 강사를 찾아내셔서 저희들에게 해양에 대한 여러 어떤 의식을 고치시게 주는 그런 훌륭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어떤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운 물류라든지 선박, 조선, 또 해양 인문학, 또 해양 환경, 또 선원 문제, 또 관광, 해양 관광 문제, 또 선박 금융 내지는 해양 금융 이런 여러 영역이 여기서 다뤄지고 또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경우 해양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로서 정말 이런 공간이 또 우리 해양 금융의 영역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체험한 그 지식을 준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암묵지가 우리 전수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저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에서 정말 산전수전 겪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 후학들한테 아니면 후배들한테 전해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강좌가 앞으로도 저희가 해양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할 수 있고 배우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희 교수님의 앞으로의 리더십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진환 아세안 문제 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부 모임에 초기부터 아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민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발표를 했고 바다와 저자와의 대화 제1권에도 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우리 김민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제 그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지금 127강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드러나지 않은 숨은 팬입니다. 적어도 90% 이상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저자와의 대화 참여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한국의 해양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가는 과정, 또 했던 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자와의 대화에 참여한 이후로 저는 이제 한국사, 해양사 전공자로서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24강 정도를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요. 또 그 KMI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트에 그 외국에서 한국의 해양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한국 해양 교류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그 해양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역사를 정리할 그 한국 해양 문화사가 대계라는 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10권 정도의 한국 해양 문화의 총집성을 하는 그 책이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7월에는 해양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차세대 해양 리더 양성 사업을 고려대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 우리 참여하는 멤버님들을 강사님으로 지금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세안문제연구원 원장이 되고서 아세안 센터와 중동 이슬람 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아세안과 중동을 만들게 된 것도 해양적인 관점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중동이나 아세안이 모두 실제로 굉장히 멀리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실제로 해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다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연결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3번이나 와가지고 직접 국왕을 만나서 교역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려대 해양문화와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모두 바다 저자와의 대화 모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지에 갇힌 민족 고대가 아니라 해양 고대, 해양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환 교수님, 특히 고려해운에 관련된 강의가 그 당시에
우리 멤버들한테 아주 크게 어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려는 해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고려 시대 때도 해운이 융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사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모임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부대표님이 2분 계시고 권호인 대표께서 저자 전문가의 대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김연빈 부대표께서 제3권이 나오기까지 이제 준비 과정 등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오늘까지 116강, 117강, 127. 죄송합니다. 그 대학원에서 40강 정도를 하면은 석사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했으니까 석사 다음에 박사, 그러니까 한 대략 1000명 정도의 박사를 이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가 이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가 2020년 9월 19일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가 대한민국의 잊혀졌던 바다를 다시 찾아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조선과 달리 바다랑 친숙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그 친숙한 의미를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 김영 교수께서 처음으로 바다를 주제로 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온 코로나 그 시기를 현명하게 활용해서 이 강의를 시작해드렸습니다. 제가 1강에 출연을 해드렸는데 벌써 100강을 넘어서 이렇게 온 걸로 보면은 역시 대한민국은 바다랑 굉장히 친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가 국가 이념이 4해 영락입니다. 4개의 바다. 그러니까 전 지역과 잘 지낸다는 건데 거기에 바다의 의미를 뒀고요. 그 다음에 발해가 있었고요. 발해는 바다입니다. 신라. 신라는 지금의 해양수산부가 있었죠. 선부가 있었고요. 장보고라는 역사적으로 걸출한 인재가 있었고요. 백제는 백가 제해를 줄인 겁니다. 국민 모두가 바다를 건너 다니는 국가가 백제에 들었습니다. 신라로 통일이 됐고요. 그리고 이어받은 고려. 우리 이진환 교수님 계시지만 고려 때까지는 무역이 대단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512년 동안 쇄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일본이 조선을 대리해서 이제 해운을 해드렸죠. 미군정 3년 하면은 551년 기간 동안에 바다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됨과 동시에 무역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바다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의미를 이 모임이 일깨워주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기간에 영국의 그 버밍햄 지역을 중심으로 루나 소사이티라는 그 인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략 1865년에서 1813년까지 48년간 활동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끊어진 것은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대한민국이 대륙 국가가 아니고 해양 국가로서의 거듭나기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는 그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임의 의미를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폐철 아시죠? 폐철. 조상님도 돌아가시면은 직관이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풍수를 보는 게 폐철입니다. 그리고 배에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폐철은 몸에 지니는 나침판, 그 다음에 항해용 나침판은 배에서 쓰는 나침판. 대한민국은 폐철은 대단히 익숙한데 나침판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폐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을 찾으면은 후손이 발복을 받는다. 그런데 바다는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는 과학이고 바다는 자유이고 고려대학교가 자유를 제일 먼저 이게 건학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듯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은 과학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이 모임은 바다를 주제로 해서 그 모임을 하지만은 멀리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혁신해가는 그 산실이 되는 모임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강의가 있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 박사의 1000명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 모임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 모임이 계속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43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백운동 서원을 세우고요. 일본에는 조총이 전달이 되었고 서양에서는 지동설이 주장됐던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580년이 지난 조선을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K1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선은 조총이 없어가지고 전쟁이 전투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주포가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태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게 해운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게 이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이 모임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노인 박사님은 우리 모임에서 그 애칭이 척척 박사님이십니다. 워낙 많이 하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우리 김연빈 대표 부대표님으로부터 제3군이 나오기까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현빈입니다. 오늘 그 3권이 발간된 과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그 바다 저자 전문가 대의와 개최 경과를 약간 언급하고 또 3권 발간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저자 대화는 2020년 9월 19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월 13일까지 71회에 걸쳐서 127강을 했고요. 평균 참가자는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1, 2, 3라운드가 있었고 제2차는 이제 4라운드로 해서 오늘 4라운드가 이제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그 81강을 기념하는 종강 축하 세미나와 자축회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이었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바다 관련 서적을 모아서 출판하는 기념하는 그런 출판 기념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127강을 분석을 해보니까 해운 분야의 49강, 조선 분야의 17강, 선박금융 분야의 7강, 물류 분야의 15강, 해양수산 분야의 11강, 해양인문학의 28강을 해서 이렇게 아주 균형 있게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7강에서 평균 100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평균 한 7,000여 명이 이 강의를 계속 참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결과는 우리가 그 전용 밴드에도 게재를 하고 또 유튜브에도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즉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휘핑뉴스넷, 그다음에 한국해운신문, 현대해양 등 언론에서 즉시 이 강의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바다 저자와 대화 시리즈가 6번으로 발간됩니다. 현재까지 3권이 발간됐습니다. 제1집은 2020년 21년 7월, 제2집은 그 1년 후에 2022년 7월, 그리고 이제 오늘 제3집이 발간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3권 분량은 이미 이제 다 확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금년 9월쯤에 4집을 발간하고 내년에 또 5집, 6집을 계속해서 발간할 그런 일정입니다. 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 바다 저자 3권의 발간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저자와 대화 3권은 3라운드에서 발표한 발표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발표 2집에서 수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을 포함해서 22강 총 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벌써 지금 작년 2022년 1월 23일에 이 책을 발간하겠다고 이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2023년 5월달에 이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간 과정을 좀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은 1집은 2021년 7월, 2집은 2022년 7월달에 발간됐기 때문에 3집은 2023년 5월달에 발간됐으니까 한 권으로 따지면은 좀 뭐 일찍 발간된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4집까지 발간됐어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일정으로 보면은 좀 부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발간 과정에서 전에는 사실 하면은 일일이 다 그 편집자한테 집필자한테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그걸 그 수정하고 보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IT 기술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좀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단축하고 노력도 단축하고 또 우편물 비용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다 저자와 대화 4집은 사실 이제 3집과 4집이 같이 발간됐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 3집만 발간됐고 그래서 3집 발간에서 누락됐던 분들 18강 21명 분을 4집으로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바다 저자 5집, 6집은 오늘까지 하면은 5집, 6집 분량이 모두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런 그 원고를 모아서 한 내년 계속해서 발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5라운드 이후에는 이제 다음 발표할 때부터는 미리 발표자가 발표 한 달 이내에 게재 원고를 제출하도록 좀 권장을 하고 좀 의무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발표자는 바로 한 2주일 후에 발표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책이 발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3집은 지금 1년 반 전에 발표한 내용을 지금 발간하려고 하니까 여러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발전적인 좀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 저자 전문가들이 다들 책을 소개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그걸 모아서 이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원이 지금 800여 명입니다. 800여 명인데 800여 명이 뭐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쭉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글도 한번 모아서 책을 발간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뭐 평소에 느끼고 바다에 대해서 느꼈던 거,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책을 발간하고 그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바다에 대한 생각들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A4 뭐 2장 정도로 하나 쓰면은 그런 것을 한 50명 정도만 모으면은 그 책이 금방 발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도 활성화되고 우리 회원들도 참여도도 높아지고 우리 바다 모임에 대한 성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적인 제안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민 대표께서 편집을 쭉 이렇게 담당해 오시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우리가 그 이 책 중에서 좀 우수작을 뽑아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제2권은 그 최덕림 대표한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드렸고요. 요 바다 저자의 대화 저 3권은 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 공광기 전 에릭스 판토스 동경법인장님 글이 굉장히 좋다. 일본의 그런 물류를 잘 소개했다. 그리고 공 법인장께서 일본에 계실 때 망에 들어서 쭉 이렇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국제화되는 국제화되는 큰 역할을 하셨다 해서 공광기 대표님이 선발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우리 박기태 그 교수님으로 선발 추천이 됐습니다. 오늘 오션 폴리텍 학생 4분이 와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오션 폴리텍 학생 한 30명이 우리 공부방에 이제 고정 멤버로 들어와서 공부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태 교수님께서 그 오션 폴리텍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지 회계 교육으로 그것이 크게 어필을 해서 두 분에게 수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정필수 박사님 좀 나오셔서 좀 시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항이 되는 나오십시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글로벌 화를 앞당긴 우리 공광기 대표님 일본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바다 저자와 대화를 일본에 아주 나에게 토대를 들어오시면 지금도 이것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예, 다음에 또 졸업하는 한번 보여주고 이 모임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물류를 수행해 주신 그의 생각이 편집도 있고 대한 내용을 담아서 아주 좋은 내용의 경험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 들고 좀 사진 좀 같이 한번 찍으십시오. 예. 그 공대표님 좀 말씀하신 게 좀 식당에 있습니다. 예. 네. 사진만 좀. 예, 축하드립니다. 승금은 또 한 번. 30만 원 드렸습니다. 네. 네, 다른 분은 그 박기태 그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계시죠? 박기태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그 수상은 박기태 교수님의 절친 강동아 우리 또 회원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문제 누가 더 하게 있는데 자 우리 박기태 교수님이 이제 같이 하시는 해양 인문학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사실 우리는 요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어떻게 이걸 후계에 이어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조약을 정말 양성학교이나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그 부분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데 박대 교수님이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새로운 과정을 만들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그 뿌듯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해 주시죠. 제가 잘 전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한 5분에 걸쳐서요. 우리 공강기 교수님이 그 책 중에 좋은 부분을 이제 본인께서 좀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출판 기관에 가보면 보통 이런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책을 다 갖고 계신데 공개 교수 나오셔서 페이지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공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작성한 글은 제가 일본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책에는 4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한 4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제 기재한 것이어서 사실 책에 있는 문구를 보면서 낭독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서면서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앞으로 더 부강한 나라, 좋은 사회를 구축을 하고 만들어 나가려면 용일, 일본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일, 일본과 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자리들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일, 일본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불특정 다수에 있는 여러 후배님들에게 일정 정도의 모티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고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물류 그리고 각 국가의 물류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나라의 지정적 특성인지에 대한 것을 잘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정필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급망, 에코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그리고 글로벌한 관리의 체계들이 필요한데요. 로컬과 국가 간의 거래, 그리고 글로벌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물류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매개체로서 해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망에 와 있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운과 물류의 발전과 희망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 오신 것 굉장히 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미천한 몸이지만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임을 해서 바다 이 관련 책을 1, 2권을 사서 인천 해사고등학교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받은 상금도 제가 돈을 조금 더 못해서 인천 해사고등학교에 기부를 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강기 법인장님이 아시다시피 인천 해사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승선 근무 마친 다음에 다시 한국해양대학의 무역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물류 쪽에 오셔서 성공하신 아주 입지적인 분이시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그 박기태 교수님, 그 좀 책의 일부를 좀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소감을 좀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참여를 해가지고 자리를 좀 더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와이프가 사실은 그 이제 출장 때문에 이제 잠시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아기들을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좀 이제 자리를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럼 뭐 와이프도 지금 사실은 해양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오늘 일도 이제 그 해양 안전 문화 관련돼 가지고 주말인데도 그 이제 일반 저기 다른 이제 시민분들한테 뭐 그런 체험 활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나간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애를 보는 것도 뭐 이런 해양 문화에 대한 뭐 그런 좀 기여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좀 오래됐죠. 이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처음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이제 오션 폴텐 과정이 폐기사를 양성하는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과정이고 일반인들도 회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과정인데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제가 교육을 하던 21년도 교육생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션 폴리텍 과정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정규 과정은 아니죠. 뭐 회계사를 양성하는 정규 과정은 뭐 해양대나 아니면 회사고등학교나 뭐 이런 이제 아니면 수상계 고등학교들, 수상계 대학교들 이런 쪽이 이제 인원이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한 인력이 배출되는 정규 과정인데 저희 연수원의 오션 폴리텍 같은 과정은 그런 이제 정규 과정에서 나오는 인력들이 이제 부족하거나 뭐 이런 소요가 발생되면은 그 일부를 저희가 이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약간 그런 비정규 과정처럼 이제 지금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저희 나라도 좀 더 잘 살게 되고 그런 분이라 가지고 이 승선이라는 회계사라는 직업이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선호되는 직업이 좀 아니게 되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학력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그 당시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고, 예, 저 애기가 좋아하는 뽀로로 틀어주고 왔는데 좀 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뽀로로가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애가 좀 갑자기 울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해운 인력의 공급 상황이 많이 변하는 거를 좀 인지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 강의를 하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좀 받았었고요. 좀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고 보는데 어 그때 그 경험 때문에 21년도에 교육생을 양성하고 그 이듬해 교육생들 교육을 제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교육 과정은 저한테도 굉장히 좀 충격을 왔었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주로 한 거는 21년도에 교육했던 교육생들을 한 2년 가까이를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들이 실제 근무하시는 데 가보고요. 계속 이제 얘기도 나누고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은 조금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회계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지금 회계사가 배출되는 이런 모양새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건지 좀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떠나가지고 바다 공급방에 계신 분들께 굉장히 좀 감사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내용은 편집을 하면서 추가한 부분이거든요.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생각이 좀 저도 정리된 다음에 추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좀 행사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책 9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9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성모의 사망과 명예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신성모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6.25 났을 때 국방부 장관 하시던 분이 신성모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무총리로 진행이 됐지만은 국회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국무총리 서리를 마치셨거든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뭐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바다 사람들한테는 이제 선장이었기 때문에 엑스트라 캡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 출신 중에서는 아마 국무총리 서리를 하셨으니까 뭐 그보다 높은 분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평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 그 김종길 전 부산 항만청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현대사를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이제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운의 대부는 누군가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 95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만은 되돌아본 해운계의 사실들, 영예로운 해운인들, 선박행정의 변전사 등을 간행하면서 해운계를 두루 살펴보았다. 신성모가 대한민국 해운의 대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로 추대되어도 하등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한 2달 뒤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은 우리 모임에서 발표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신 것을 한 달 전에 돌아가신 한 달 전에 해운신문에다 또 글을 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김종길 그 청장님께서 글을 마무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리한 걸 이렇게 다시 이 책 뒤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종길 그 전 부산 항만 청장님이 우리 해운계에 또 귀한 바도 상당히 또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임의 또 회원이셨고 우리 모임에서 아주 좋은 발표를 이렇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해운의 대부라는 것이 누군지를 이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생각해서 좀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사모님을 모셔서 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어려워서 그 신성모 김종길 그 총장님하고 그래도 가장 가깝게 지냈던 우리 권호인 그 대표님에게 우리가 책을 한 10권을 드려서 그 뭐 유족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은 우리 해운계를 대표해서 유창근 그 사장님께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모두 일어나서 박수 좀 뭐 경의를 표한다는 취지에서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경남이 있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나간다면 과거에 우리가 당한 그러한 실패와 취업을 말끔히 싣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공헌을 많으신 분으로 뽑히신 신성모 국무총리 서리 국무총리 서리님께 이 책을 선정한 우리 좀 내면 같이 살게 말씀 좀 본인 대표 잠깐 말씀하시고 대표 내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종길 전 부산항만 청장님은
서해 폐기 사고가 났을 때 1992년 10월입니다. 헬스부 선박안전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운사를 선착하셔서 도로교다 자료를 이렇게 검열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김영 교수님도 계시는데 나한테 그 개인적으로 한국해운기업사를 좀 편집해 준다는 말씀을 남기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업계가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두셔서 한국 해운 기업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걸 꼭 기록을 하고 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네 분 좀 사진 좀 찍도록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같이 좀 드시죠. 이런데 잘 들어야지 이거 어디 이거랑 못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본거리 행사가 마쳐졌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신 분들 중에 좀 중요하신 분 몇 분만 좀 소개드리면 그 김영준 수출원의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승철 부장판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개업하셨는데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작 선배님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승미 본부장님, 또 김영애 우리 저기 선장님, 요트 선장님, 발표하셨는데, 그리고 다음 분들은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정혜경 저 회원님께서 오셨고요. 정혜경 선생님 잠깐만요. 그 정혜경 선생님께서 그 김영규 선생님 계속 주장 많이 하시는데 세계 그 수영 대회 이번에 좀 나가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잠깐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가 좀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추 수술을 조금 했어요. 2마디 정도를. 그리고 나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수영장에서 50m 레인에서 걸었거든요. 걸으면서 옆반 딱 이렇게 쳐다보고 또 부천시 수영단 선수단이 목요일 날마다 수영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컨디션을 회복하면 운동으로 수영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수영은 1986년에 처음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한강 롱디스턴스 수영대회에서 핀 끼고 3km 완영 한번 했고요. 미사리에 가서 그 조정 경기장에서 핀 끼고 수영을 했어요. 수영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체력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 옆레인에는 10km를 수영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올해는 15km 수영이 또 생겼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한강이나 뭐 미사리 이런 데도 좋지만 바다에 나가서 수영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큐슈 수영대회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2023 후쿠오카 OWS라고 오픈워러 스위밍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참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제일 걱정은 내가 완영을 못할까봐가 걱정이 아니에요. 제 페이스북에 하루하루 운동한 날짜를 적고 있는데 살림만 하던 아줌마가 에베레스트에 오른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커다란 무모한 목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 내가 오늘 500m를 걷는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길이 82일이에요. 82일 동안 75번
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잘하고 돌아와서 다음번에 와서 다시 인사 올릴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김영경 회원님, 완주하고 오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출판팀의 실험을